국민의힘 내부 얘기해보죠. 여당의 윤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종혁 전 비대위원님, 지금 이런저런 설화 논란이 있었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운명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리가 결정하시겠죠. 네. 근데 사실 제가 아시다시피 지금 전임 비대위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징계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지금 현재 최고위원들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약간의 재척사유 비슷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네. 제가 언급하는 게 과연 마땅한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비대위가 굉장히 신속하게 열려서 여러 가지를 놓고 굉장히 지금 장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이전에 그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제가 뭐 예단하기가 곤란합니다. 네. 현근택 부원장님, 네네. 여당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 윤리 전에 자진 사퇴하라는 이런 압박성 얘기도 들리던데 이게 지난번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때 노출된 이른바 자중질환을 걱정해서일까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사실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네. 윤리 열고 또 그거를 또 이의 제기하고 기억하시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6개월 징계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네. 그때도 이제 뭐 경찰에 소환도 안 했는데 왜 수사하느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처음에 이제 품위유지 위반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양도교육이 나와서 1년 됐는데 사실 징계 수위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 정도보다 더 약한가 센가 이제 그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처분 소송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헌을 개정하고 다시 또 징계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걱정 안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래도 좀 뭐 사과도 하고 좀 한 달씩 안 나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태영호 최고위원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여기서 물러나면 이제 더 할 게 없다. 정치적도 끝이고 본인이 이제 앞으로 뭘 하겠느냐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려하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사실은 최고위원 선출직 청년위원 빼고 4명인데 그중에 만약에 2분을 징계해서 만약에 뭐 사퇴를 한다 그러면 이 지도부 자체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네. 부분도 아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걱정할 것 같습니다. 김종혁 전 비대위원님, 그 의원들 간에도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수에 대해서 좀 결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많이 다릅니다. 네.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이게 징계 이유가 불분명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맞서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아시다시피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오히려 좀 징계에 가까운 거 아니냐, 네. 징계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뭐 개인의 발언이고 그 역사적으로 논란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발언인데 그것을 가지고 징계하는 건 문제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의 전개 상황을 보면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녹취록 파문이 생겨났잖아요. 네. 녹취록 파문이 생겨나면서 결과적으로 본인은 뭐 그런 발언을 그러니까 정무수석으로부터 들은 바 없고 자기가 과장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본인이 뭐 유출시킨 것도 아니고 네. 누군가가 이제 유출한 거지만 정치라는 것은 결과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정무수석으로부터 들은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는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을 본인 입으로도 과장되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네. 그러면 정무수석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자기 보좌관들에게 그렇게 과장되게 얘기한 것은 과연 그래서 옳은 것이냐라는 부분까지 겹쳐져서 사실은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태영호 최고위원이나 모두가 다 징계 대상으로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분이 다 징계를 받게 되면 과연 그러면 저 최고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근데 또 무슨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뽑을 수도 있다라는 뭐 당원 당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녹취록 얘기가 나왔는데 현근택 부원장님, 야당에서는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에 등장한 이준복 정무수석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일 것이다. 여기에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검사 한동훈식으로 수사하라 이런 입장을 냈던데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은 뭐 검사 한동훈식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식으로가 되겠죠.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 수사했을 때 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해서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결국은 이제 징역 2년 실형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탄핵에서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지금 여당에서 지금 반응하는 걸 보면 이걸 사실은 없는 사실로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네. 대통령실에서 다음 공천은 대통령실에서 할 거다. 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 이거를 있는 사실 팩트로 확정을 지어버리면 굉장히 커집니다. 법적인 문제도 커지지만 당내도 분란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허위 사실이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징계도 세게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 허위 사실로
안 하고 징계를 안 하면 이게 사실이 되면 이게 법적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수사 문제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끌어내고 싶은 생각은 이해가 가는데 결국은 당시에도 이제 이런 문제를 수사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아마 태영호 의원 자리가 공천받으면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검사 출신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 수도 있는데 누구든지 가고 싶어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밖에서 이제 검사 출신들 이런 분들은 아 태영호 의원이 빨리 이제 어쨌든 제명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근데 과연 태영호 의원이 쉽게 물러나겠느냐 말씀하신 네. 것처럼 지도부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 견해차가 있는데 대해 이게 당내 개파 간에 충돌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이런 또 해석들도 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개파라기보다는 물론 뭐 친윤이냐 뭐 모르겠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친윤인지 반윤인지 친윤 모르겠지만 안에서도 또 다른 그렇죠. 문화가 그런 싸움보다는 있을 수 아마 있다, 제가 이런 보기에 이제 굴러온돌 얘기거든요. 박힌돌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 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공천이 당선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새로 올려는 뭐 제가 보니까 뭐 한동훈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아니면 다른 뭐 검사 출신이든 다른 분들이든 모두가 이제 아마 가고 싶어하는 자리일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게 결국 공천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공천에 관여하고 그러면 지금 초재선이나 예를 들어서 좋은 지역구에 있는 영남이라든지 아니면 강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나도 그럼 배제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태영호 징계 문제가 굉장히 이제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엽 비대위원님, 친윤 안에서도 징계 수위를 놓고 서로 견해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우리 그 현대변인님 말씀 중에서 마치 이제 듣기에는 그 강남에 누군가를 내려보내기 위해서 아까 뭐 한동훈 장관도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태영호 최고위원을 속된 말로 날려버린다는 식의 그런 뉘앙스가 들리는데 아니 그런 얘기들도 들린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저희 당이 지금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있는데 그런 누군가가 그 이전에 있었던 발언에 더불어서 그럼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녹취록까지 공개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계획에 짜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 문제로 처해 있는데 그게 무슨 누구 특정인을 어떻게 내려보내거나 공천을 주기 위해서라는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라는 걸 최근에 드리고 안철수 싶고요. 의원은요 이준석 전 대표와 달리 윤리가 두 최고위원에 대해서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또 주장을 예, 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 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조응천 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건강한 당내 민주주의는 뭐 누구든지 자기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거기에는 모든 정치인들의 판단 근거가 그렇듯이 본인들의 정치적 유불리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네. 거고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갤럽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상승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역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 상승한 배경은 어떻게 봅니까?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하나는 연동, 하나는 반사익으로 봐야 되겠죠. 네. 하나는 이제 연동됐다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미국 국빈 방문 상승 효과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국민의힘이 따라 올라가는 연동이 됐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화면으로 그래프도 보실 텐데 대체적으로 뭐 엎치락뒤치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지지율의 양상들을 보면 다분히 반사이익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정당 지지율 질문 자체가 이게 뭐 마음에 들어서 이 정당을 선택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정당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질문제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 더불어민주당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부정적으로 이제 불거지고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정당 지지율의 반사이익을 얻어갔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국민의힘 내일 윤리에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텐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두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가 향후 국민의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좀 전에 배 소장님이 그 연동이라는 단어로 최근 당 지지율 특징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과 지금 커플링되어서 동조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태영호라든지 김재호 의원의 그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면 전체 지지율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 서울 지역의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상승한 흐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좀 안 좋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을 좀 징계 조치한다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녹취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이 계속적으로 좀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가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어요.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근택 부원장님, 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탈당, 일단 뭐 급한 네. 물을 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쇄신 관련해서 1박 2일 끝장 토론 얘기도 나오던데 당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쇄신에 대한 움직임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탈당도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돈봉투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지금 하는 거는 사실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많은 뭐 언론인에 지적한 것처럼 뭐 자체 조사라도 하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배종찬 소장님은 이런 얘기 하시던데 저도 100% 동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문제되는 의원이 있으면 다음에 공천 배제한다. 네. 이 정도 선언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본다 그러면 그냥 이제 검찰 수사에 맡겨놓은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근데 검찰 수사라는 게 아시겠지만 뭐 민주당이 원한다는 뜻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만약에 앞으로 뭐 소환하거나 소환할 때마다 그러면은 뭔가 그럼 탈당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라서 원칙이라도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냥 뭐 조사한 게 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뭐 물어보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는 네. 정해놔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못 하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에 좀 아직 당이 무력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